안녕하세요. 원영섭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이웃집 공사로 인한 우리 집에 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한 두 가지 판결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판결문의 사례를 좀 차이점을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이제 그 이웃집에서 공사를 하면 터파기 단계에서 그런 어떤 진동이나 아니면 또는 이제 집안의 침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그 이웃집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땅을 어떻게든 이 구멍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? 터파기라는 거는 지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구멍을 뚫어야 되고, 설사 지하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를 잡기 위해서 이 아랫단을 퍼내야 됩니다. 근데 퍼낸다라는 건 결국 이제 땅에 타격을 주는 거고, 퍼내게 되면 이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웃집에 있는 이 양쪽의 집들이 여기로 쏠려올 수가 있어요. 특히나 이제 그 침수 같은 거, 누수 같은 게 지하수가 유출되기 시작을 하면 또 다른 데서는 이제 그 아랫단의 집안에서 공극이 발생하면서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넘어온다든지 이렇게 넘어온다든지 부동침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큰 사이즈의 소송이 됩니다. 그냥 단순히 진동만으로 이렇게 피해가 가는 거는 좀 쉽지 않고, 진동의 피해로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하지만 터파기와 관련한 어떤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의 그런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소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. 우리가 뭐 이런 이웃집 공사에 의한 우리 집 피해에 대한 소송을 할 때,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,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,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 피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. 사실은 뭐 집이 뭐 금이 간다거나 또는 이제 부동침하가 발생해서 기운다거나 이런 게 직접 당해보면 굉장히 그 심리적인 충격이 큽니다. 다만 우리나라는 위자료를 잘 인정해 주진 않아요. 위자료를 잘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판례의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지, 사실은 심리적인 충격은 뭐 어디 가서 한 대 얻어맞은 거 못지않은 그런 심리적인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. 자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하죠. 근데 그런 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불안감과 이 피해에 대해서 큰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세요.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의뢰인들한테 아니야, 그거는 뭐 변호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기술자고 훨씬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어. 그러면서 이제 사설 감정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세요. 근데 저희가 원 감정이 어떤 이 범위 안에 들어온 감정이라 그러면 여기서 사설 감정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오게 만들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적정 범위 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적게 받았다, 적게 나왔다 감정사가,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기술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이끌어올리기 위해서.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사설 감정한 자료를 낸다 그래서 이 금액이 엄청 커지진 않습니다.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또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나 그리고 실질적인 손해도 클 수 있어요. 그런 걸 어떻게든 보상받기 위해서 사설 감정 결과를 추가로 더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.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. 그분들은 이제 또 호언장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, 그러면 아니 내가 뭐 1,000만 원 들여가지고 2,000만 원 더 받아낼 수 있다면 1,000만 원 더 들죠. 그런데 1,000만 원 더 드린다고 2,000만 원이 더 받아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 사설 감정을 하면서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이게 적정 감정선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의견을 드립니다, 의뢰인한테. 냉정하게 의견을 드리고 뭐 추가적인 그런 사설 감정을 통해서 이 법원 감정의 최종적인 결론을 그렇게 크게 뒤바뀌기 어렵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. 근데 어떤 분은 또 저희 변호사의 그런 의견을 듣고 어떤 분은 또 의견을 별로 또
안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으세요. 최근에 이제 제가 수행했던 소송이 두 개가 있는데 유사해요. 옆집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우리 집이 피해를 입은 두 사건. 근데 한 사건은 그런 다른 사설 감정이나 다른 추가 비용이 최소화되면서 그리고 적정 범위에서 나와서 이제 돈을 받고 성공 보수가 정리되는 그런 단계고 또 한 사건은 사설 감정 비용이 좀 많이 드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만큼 전혀 어떤 효과를 못 내는 그런 케이스도 또 발생을 했습니다. 물론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두 사건은 전부 냉정하게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성소 범위를 넘어서서 성소를 한 사건이야. 그런데 기대치가 많고 특히나 이제 다른 사설 비용에 대한 비용 투입이 많으셨던 분들은 그 비용 투입한 것만큼 자기한테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한테 충실히 설명을 듣고 신뢰하면서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잘 모르시는데 잘 아는 그런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다른 사람의 그런 소송을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, 특히 이게 아무리 그래도 소송을 하는 거는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. 소송의 경험이, 실전 경험이 전문 변호사보다 더 많은 그런 기술팀이라는 게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도 항상 기술팀하고 협조하에서 진행을 합니다만 그것은 또 기술팀의 영역이며 또 변호사의 영역은 또 별도로 존재하는 거라는 거를 분명히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를 하신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나쁘지 않은 때로는 평균 이상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유사한 사건이 승소 사례가 나와가지고 이 두 사건이 참 비교될 만한 그런 사건이 돼버려서 제가 그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.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